안녕하세요.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 이제 5월 3일이죠. 벌써 이제 4월도 지났고요. 5월도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계속 격리된 상태로 지낸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어가네요. 이제 뭐 좀 인내심도 슬슬 한계를 좀 드러내는 것 같고, 많이 힘드네요. 여기는 아직 뭐 한국만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물론 아직 제한된 뭐 목적에 의해서 뭐 쇼핑몰 뭐 먹거리 산다거나 뭐 병원을 간다거나 일을 하러 간다거나 간단하게 조깅을 한다거나 이런 네 가지 이유 이외에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참 답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뭐 여기는 여기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뭐 자유롭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제한이 많으셔서 특히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통 많이 받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모든 가게들은 싹 다 문 닫고 한국보다 뭐 더 했으면 더 했지. 한국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뭐 음식점도 가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한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는 요즘입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보셨겠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들이 직장을 못 나가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가정 불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충돌이 나면서 이제 평소에 집에도 있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내 불화로 뭐 이혼 문의도 많이 급증한다는 얘기도 보도도 제가 봤고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중도 많이 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그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일본은 가부장제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이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호주도 지금 이제 그 스테이지 3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모두 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가정 불화와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와 관련된 상담 전화도 많이 폭증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자들이 또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의 뭐 음식 소비도 음식 소비지만 이제 음주 같은 게 엄청 술이 엄청 잘 팔려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계속 술 먹으니까 다 당연히 이제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쪽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 일본하고 호주는 이 가정 불화가 상당히 그래서 이제 여기 호주에서는 패밀리 바이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폭력.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랜만에 또 이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모여서 반강제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이 가족으로서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몇 달을 그래도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없던 정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좋은 측면으로도 이제 활용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동안은 계속 뭐 이 한국 총선과 관련해서 정치 얘기 같은 거 해외에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바로 이제 지난 편까지도 이제 그런 정치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사태를 이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 한국이 여러분들처럼 이제 숲 안에 계시면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숲 밖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지금 어떤 위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이번 위기가 좋은 계기로 활용을 하면 좋겠고 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분들도 몰랐고 뭐 저는 밖에서 좀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그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당연히 같이 함께 서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계사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본의 아니게 발돋움하게 된 또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선진국 대한민국, 고국에 계신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신 고국분들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편에는 제가 이제 하지만 뭐 우리 사회도 아직 해결해야 될, 넘어서야 될 이제 과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싶었던 게 이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좀 더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극한의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좌우가 서로 존중하는 이런 사회 전반적에 걸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좀 더 정착시키면 모든 사회 분야에서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에서 그 갑과 을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그런 폐해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그 대학원생들의 그 비애라든가 힘든 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존중되지 못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그렇게 갈등이 증폭되는, 존중하지 않고 항상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밑에 있고 항상, 그리고 모든 사회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폐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상호 간의 존중이다. 그런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세계에는 우리가 언어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또 생각을 지배하고 그 언어가 또 세계를 만들어 왔고, 또 뭐 수학이라는 언어가 현대 문명을 만들었듯이,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떻게든 존댓말을 좀 쓰자, 이런 것들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작은 거지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의 습관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느새 선진국에 섰지만 남아있는 과제를 더 해결하면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간절히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좀 정치 얘기나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벼운 얘기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튼 존중이라는 키워드로 그의 지난 편의 연장선상에서 이 자녀 교육에 관련한 이야기를 존중이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여기 호주의 이 가정폭력이 뭐 이번뿐만 아니라 원래 심각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작년에 가정폭력으로 뭐 파트너나 남편한테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여자분들이 50명이 넘습니다. 한 50명 가까이 돼요.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명꼴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도 뭐 그런 데이트 폭력이라서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건 상당히 안타까운데 뭐 호주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 하지만 되게 놀라운 수치죠. 그래서 그런 그 패밀리 바이런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한편으로 저는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잘 해서 이제 다 뭐 감사하게도 이제 잘 커가지고 서로 이제 뭐 나름의 어떤 이제 뭐 학교 졸업 다 하고 자기 직장 생활을 이제 아주 열심히 이제 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참 잘 자라준 우리 아이들이 참 고마운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교육할 것이냐 관련해서 뭐 제가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했다. 이게 참 나름대로 굉장히 더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근데 자녀 교육은 뭐 저보다도 잘하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제 경험상으로 정말 제가 효과를 봤던 거, 뭐 아들이든 딸이든 뭐 상관없이 뭐 특수성이 좀 있겠지만 자녀는 뭐 똑같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투적으로 우리가 뭐 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제 경험상에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뭐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랑인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로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참 어색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항상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또 경상도 분이라 또 이제 묵뚝뚝 하시고 하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 고향에 비해서는 되게 다정다감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연세가 드시고 나서는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같이 항상 우리 가족끼리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습관이, 그래서 그게 하루에도 한 번씩 고, 근데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는데 그 말이라는 게 행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꼭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아, 뭐 그냥 쉰소리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책임감도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얘를 진짜 사랑해야 되겠구나. 어떤 날은 뭐 좀 신수를 했다고 느껴지겠지만,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리마인딩을 시키는 거죠. 아, 내가 얘를 정말 아끼고 우리 자녀를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비록 말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그게 자존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키우는데 자기를 존중하는, 이 존중한다는 자기의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를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건 내가 귀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귀한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거는 엄마와 아버지, 부모의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존귀하구나, 이런 거를 말과 실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고 그런 거를 자각하게 만들면, 그로서 인해서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자존감의 출발점이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성의 토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그 사랑한다는 말을 쉰소리라도 입버릇처럼 좀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사실 뭐 아이들, 뭐 저희 딸은 이제 뭐 20대 후반이고 아들은 이제 20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 뭐 다 컸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지만, 저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메시지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가족을 정말 끈끈하게 이어주는, 특히 이제 제가 사실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그 처음에 와서 사기도 당하고, 정말 저도 이제 웬만큼 차가운 건 쓰거든요. 상당히 힘든 날을 보냈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사기 한번 크게 처음에 와서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술집을 해서 영주권을 사업비자로 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뭐 장사가 안 될 땐 뭐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연명하면서, 이 지하에 이제 저희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 한 교통에 있는 그 조그만 구석방에서 네 식구가 같이 산 적도 있어요. 그걸 뭐 한 거의 2년을 했죠. 정말 그때는 또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심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는 가게의 지하방에 살면서 그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또 학교 갈 때도 이제 뒷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남들 쳐다볼까 신경 쓸 텐데, 참 저희 아이들이 그걸 견뎌줬다는 게 에, 정말 너무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가족을 계속 우리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끈기 있게 그 시간을 인내로 버텼던 것, 힘은 그런 서로가 가족끼리 그 사랑하는 그런 힘이 아니었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뿐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자꾸 리마인딩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말과 함께 뭐 욕심을 부리자면,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허그 이렇게 껴안아 주는 거, 이게 되게 부부끼리도 그렇고 아들이 커도 딸이 커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어떤 문화가 가정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말뿐만 아니라 계속 안아주고. 지금도 이제 뭐 딸은 독립해서 나갔지만 올 때마다 이제 뭐 안아주고, 뭐 여기는 뭐 이제 서양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뭐 그게 이제 자연스럽지만, 항상 서로 이렇게 이 허그를 또 나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도 없앨 수가 있어요. 뭐 청소년들이 이제 고민되고 우울할 때 어떤 계속 가족 간의 그런 깊은 유대 관계와 그런 서로 이렇게 껴안아주고 틈날 때마다 보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기를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정말 그 청소년기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연착륙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 뭐 첫 번째는 뭐 보편적인 노하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존중이에요. 존중.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저는 이제 뭐 아이들이 클 때는 몰랐지만 자꾸 이제 지나면서 이게 아이들한테 존댓말 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또 완성시키려면 자기가 존귀한 존재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의 어떤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는 사랑으로 느끼겠지만 깨닫게 되겠지만 그게 그런 느낌 속에서 계속 자기가 대우받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존댓말 같은 이런 어떤 존중해주는 가벼운 행동이지만 가정 내에서 자녀분들한테 그냥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특히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존댓말로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런 존댓말을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집에서 가족끼리 자기 엄마 아빠도 자기한테 존댓말 쓰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때리지 않는 뺨을 네가 왜 때려 뭐 이런 옛날에 대사도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존댓말 해주고 나를 대접해 주는데 네가 뭔데 왜 나를 이딴 식으로 대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가는 거죠. 그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사귀더라도 함부로 행동 막 하고 또 선배든 뭐 어떻게 뭐 사회 관계를 맺더라도 사람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딱 보면 벌써 이제 딱 답이 나오죠. 이 인간은 내가 상대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내가 친구로 사귀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부모를 통해서 부모도 나한테 존댓말을 써주고 존중을 하는데 막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한테 존댓말을 쓰는 게 상당히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데도 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하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에 어떤 문제 부모와의 갈등이 됐을 때 뭐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신세대 부모님들이라서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저희 아버님 때처럼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좀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자유롭고 좀 관대하시겠죠. 좀 세련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자녀가 내 책임이고 또 내가 뭐 소유물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청소년기에 이 존댓말을 해주는 이 가정 문화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좀 더 감정적이 아니고 좀 더 문제에 접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서로의 어떤 이해에 대한 자세를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 다 됐어요. 저희 한국 밥소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댓말을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가장 비장의 무기인데 아이들에게 부모라고 해서 이제 항상 뭐 어떤 뭐 정말 온갖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단단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되게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저는 이제 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어리광을 막 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도 솔직히 마음이 아파. 아빠도 처음 아빠 해보는 거고 뭐 그런 데서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던데 뭐 처음 아빠 해보는 거다. 되게 좋은 말인데 저는 그런 말은 못 썼고 몰랐고 되게 약한 그러니까 어리광을 많이 부렸어요. 너 이러지 마. 아빠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시리우스 문제는 어떤 내 욕심대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막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하겠지만 아빠 입장에 솔직히 겁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좀 어리광도 뭐 어리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좀 약한 모습도 일부러 보여주고 그리고 뭐 피곤할 때는 아빠 피곤한데 한 번만 뭐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뭐 이러면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저희 뭐 아이들 다 컸는데도 저희 아들은 뭐 다리 주물러주면 와서 항상 다리 주물러 줍니다.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저희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와서 아이가 이제 저희 아들이 다리 주물러 주면 그때 자요. 그럼 잠 진짜 잘 옵니다. 그래서
뭐 나이든 아들이 이렇게 또 다리도 주물러 주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뭐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너무 이제 그렇죠. 사실 자녀는 뭐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뭐가 돼서 중요한 게 그래서 자녀가 사랑스럽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사업적으로 뭐 성공하고 어린 나이에 무슨 이러저런 뭐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 유튜브 뭐가 됐든 근데 성공을 한다고 해서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 인생이라는 건 앞으로 또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그 몇백억씩 가지고 있다가 한 뭐 몇백억씩 갖고 있다가 그 마카오 출장 가서 또 잘못 걸려가지고 도박으로 다 날린 사람 얘기, 돈 날린 사람들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버는 것도 어렵지만 그 참 뛰어난 능력에 젊은 나이에 버는 것도 참 굉장히 능력인데 그걸 또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잘못하면 진짜 한 방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온 가족을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그 정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모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그런 방식으로 쌓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열심히 번 돈도 아주 오랫동안 가치 있게 배경음악이 되게 좋았죠? 국구죠? 그래서 그냥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부모님이 또 아이에게 너무 세게 나가지 마시고 뭔가 억누르면 자꾸 이게 특히 청소년기 자꾸 억누르면 튀어나가요. 스프링이에요. 눌려있으면 언젠간 튀게 됩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하고 부딪힐 때는 야 아빠는 네가 좀 그런 게 좀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아빠 좀 봐주면 안 될까? 이번만 좀 봐주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법도 그럼 이제 애가 이제 철이 들게 되면 내가 아빠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 그래서 오히려 책임감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더 의젓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약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하지 않더라도 그런 게 이제 때로는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꼭 사랑한다는 말 입에 달고 사시고 항상 아이들 틈날 때마다 꼭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중이라는 거 존댓말 꼭 써서 아이들이 정말 존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아이들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그 우주의 선물 아닙니까? 신비하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명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 텔레비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 가게 가지고 막 싸우고 집안 막 콩가루 집안 되는 거 보면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개인 개별적으로 직장 가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아무리 충성해봐야 여러분들 그 퇴사하면 끝이잖아요. 예. 직장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직장에 충성하지 말고 네 자신한테 충성해라. 정말 뼈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자리 치우면 끝이에요. 어느 누구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누가 당신이 잘 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정말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다 시기 질투하지 정말 기뻐하는 건 여러분들 가족이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들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드셨을 때 저처럼 아들이 좀 다리 주물러 주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시려면 걔들이 어렸을 때 좀 아부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부도 많이 떱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존중하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세게 나가지 마시고 좀 어리광도 부리시고 아이한테 좀 더 아이가 스스로가 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단순히 엄마 아빠가 아이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멜번의 풍경 19번째네요 벌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여기 거기도 일요일이죠. 시차가 1시간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무튼 주말 끝나고 이제 다시 또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모쪼록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